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루어 볼 핵심 주제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지칭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즉, 창의적 체험 활동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율활동에 대해서 면접 질문이 나올 거 준비하시고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면접으로 나올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앞서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장 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 체험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무언가 경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인 거죠. 즉 교과 지식에서 벗어나 비교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 가르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학교에서는 물론 이런 교과적 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아이들이 하는 비교과 활동 모든 것을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에서만 실시하는 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육 과정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혹은 방학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 외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시간 안에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아예 편성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급 회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학급 1부랜드 학급 특색 활동 이런 시간들이 부여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규 활동에서 아이들의 이러한 다양한 어떤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벗어난 곳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창의적 체험 활동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창의성과 인성을 좀 갖춰보자. 근데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려면 4가지 활동을 우리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활동은 앞선 시간에 제가 다루어 드렸고, 그럼 봉사활동은 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거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많이 있진 않겠죠. 하지만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활동이 뭐냐면 자발성의 바탕을 둔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능력 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무조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당되는 어떤 능력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한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함께 해결한다던가 이런 것, 즉 같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발성을 바탕을 둔 상황에서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자율활동이라는 겁니다. 특색 있는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체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표는 교육과정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라는 책이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체 활동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에서 이 자율활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체 활동으로 나누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치 적응 활동은 뭐냐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자치 적응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치 적응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역할 분담, 1인 1역할, 그 다음에 협의 활동, 학급 회의, 정교 회의, 뭐 토론회, 친목 활동, 사제 동행 활동,
그 다음에 뭐 예절 주법 질서를 함양하는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자치 적응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통 능력, 이런 걸 길러주려면 일단 이런 자치 적응 활동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가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활동 예시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 이 내용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자치회 예시들을 제가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학생 자치회가 이런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 주체 활동은 뭐냐면 학급의 특색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른다. 이건 뭐냐면 학급별로 자기가 원하는 주제 한 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창의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무엇인가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게 이게 창의 주제 활동이에요. 이거는 뭔가 프로젝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자유 활동이란 자치 적응, 자기네들이 무슨 문제를 함께 민주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 즉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건의하고, 혹은 아이들의 어떤 인성적 측면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아이들과 학급의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학년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이런 거를 거쳐서 아이들이 실제 무슨 활동을 해나갈지 만드는 활동, 그런 것들이 자치 적응 활동이고, 창의 주제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처럼 시행되는 겁니다. 학급별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주제 선택 활동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혹은 프로젝트 뭐 탐방하고 견학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백권 독서하고 뮤지컬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창의 주제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아이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의 주제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의 주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학교에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연극놀이, 뮤지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백권 독서하기 이런 걸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담임 교사가 어떤 창의 주제 활동을 할지에 따라서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학급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했었냐면 아이들한테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진로가 유사한 아이들끼리 한 4개 군 정도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 묶어준 다음에 그 4개 군별로 자기네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정했냐면 아이들은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한 아이들도 있었고, 이건 환경과학 쪽 계열. 그 다음에 뭐 노동 시간에서 그 아동 노동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탐구하는 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저시급 이런 문제를 다룬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각자 주제를 한 개씩 선정하도록 하여서 뭘 시켰냐면 신문기사 스크랩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생각을 적게 시켰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게 시킨 거죠. 이런 것들이 창의 1학급 1브랜드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율활동이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들고 온 건데, 학생들의 자치회의 과정에서 교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율활동 중 일부인 자치 적응 활동이 있는데, 이런 자치 적응 활동을 교사로서 어떻게 이끌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율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치활동과 학급 특수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럼 교사는 자치회의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그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어떻게 교사가 지도해 나갈 거냐, 혹은 본인만의 학급 특색 활동을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이런 것도 준비해놓고 계셔야 되죠. 이런 문항들은 공립사립에서 충분히 많이 물어볼 수 있죠. 특히 사립학교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요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학급 특색 활동을 진행해서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대학 진학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과연 이 교사는 아이들을 담임교사로 이끌어 나갈 때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색 활동은 뭐 진로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도 있고, 급훈을 한 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마니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서약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올해 한 학기 동안 이것만은 내가 꼭 도전해서 이룩하게 나가겠습니다. 뭐 1등급 받기,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있었으면 사과해 보기 하든지, 뭐 이렇게 정하는 활동이 있고, 서약서를 도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행하는 것들 하나 두 개라도 지켜나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담임교사로서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구성해낼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면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해 놓으신 건 뭐냐면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체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교사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건지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례나 혹은 본인만의 사고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이런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체 활동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는 경기도교육청의 그 책자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